자, 미국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좀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HLB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양호하죠. 자, 이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그럼 이미 시청자님은 주식 프로입니다. 프로이신 분들은 영상을 종료하시고 가시던 길 마저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끄덕끄덕만 하게 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께서도 HLB를 시원하게 큰 수익으로 익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낼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으니까 여러분도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저의 스타일에 잘 맞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러한 투자 방식이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저는 이 투자 방식으로 실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 방식이 정답에 가까운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수십억의 자산을 만들었고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고 또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사이트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주식을 분석할 때 큰 틀에 있어서 세 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시장과 산업과 종목, 기업이죠. 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될 텐데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시장, 산업, 기업 순서대로 분석을 하는 것을 탑다운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순을 바텀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순일 경우에는 종목과 기업을 먼저 분석하고 산업을 보고 시장을 보는 관점이죠. 자, 근데 이러한 분석 방식에는 사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셋 다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HLB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장과 산업과 그리고 또 HLB 이렇게 종목까지 해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종목이나 다른 업종, 다른 섹터를 보실 때 어떤 식으로 접목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HLB를 가지고 쉽게 풀이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시장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이 정치적인 이슈는 추후에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통화 정책입니다. 금리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조만간 금리가 인하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LB를 이제 이 두 가지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는 거예요. 일단 시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추려내시고 내 종목이 이제 HLB라고 가정을 했을 때 HLB가 여기에 각각 피해를 보는지 수혜를 보는지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HLB라는 기업은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정치적인 부분,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크게 수혜를 받거나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나요?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공약에도 뭐 바이오 관련된 것들이 일부 있는데 사실 그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부분까지는 없다. 그래서 그냥 굿이냐 배드냐 이 두 가지로만 나눠 본다면 배드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굿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의 통화정책, 금리를 이제 앞으로 인하할 텐데 9월부터 금리가 인하될 거잖아요. 그러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 HLB에게는 굿입니까? 배드입니까? 당연히 굿이죠. 그러면은 HLB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의 컨디션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수혜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피해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두 가지 모두 다 굿에 해당이 되겠죠. 수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산업입니다. 일단은 산업은 뭐 섹터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는 또 어떤 것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느냐 혹은 어떤 것을 특징적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는요 그 해당 시장에서 대장주의 흐름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의 대장은 누군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러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좋고요. 실적도 매우 훌륭하고요. 컨센서스나 가이던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최근에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고점을 계속 열어가다가 바짝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장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굿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시장 내에 먹거리가 별로 없을 때는요 제약바이오로 수급 이동이 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수급 이동과 약세장, 수급
국적 수혜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뭐 다른 어떤 조선업이나 방산 혹은 반도체처럼 뭐 특정 사이클이라든지 없던 게 생겨나면서 뭔가의 혁명을 만든다든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서도 지금 현재 HLB가 속해 있는 그 업종과 그 산업과 그 섹터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굿 혹은 중립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이죠. 지금 HLB가 시세가 크게 빠지지 않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로는 앞에 말씀드린 1번, 2번에 해당이 다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매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빠진다라고 해서 매도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HLB는요, 시장의 영향을 물론 받기도 받겠지만 HLB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HLB의 지금 현재 가남 신약에 대한 최종 종착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무난하게 다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들고 계시잖아요.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HLB를 지금 당장 매도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긴 있겠죠. 그 정도의 수요 정도로 인해서 지금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난 거지, 피타 그 밖에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굳이 매도할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개별 이슈를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있었던 7월 2일에 FDA 미팅에서 사실 데이터가 너무 허무했죠. 좋은 건 좋은 건데 7월 2일에 FDA 미팅은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동안에 하한가 두 방을 때려맞고 고통받았던 게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심사를 넣어라.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뭔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죠.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 10월까지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도 되는 거고 매도할 이유가 굳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이슈에만 집착을 하시면 되고 집중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여타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 스토리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고 FDA 승인 가능성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너무 높은 상황이고 너무 좋아요. 지금 내용이 사실 진짜 좋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결과가 yes or no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뭐 그런 부분들은 너무 힘들지만 이런 건 여러분들 뭐 이미 다 겪어오고 있고 경험을 해보신 거기 때문에 원래 제약바이오는 뭐 아니면 돼요.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됐을 때는 빨리 이 주식을 정리하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는 yes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계단식으로 절차를 잘 밟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을 분석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방식이 무조건 정답입니다는 아니고 제가 종목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할 때 이런 관점으로 본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냐, 그러면 그 중요한 포인트에 빗대어서 볼 때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이 수혜냐 피해냐를 구분을 하시고 그 해당 섹터나 산업이 현재 호황산업이냐 혹은 불황이냐 아니면은 시장과 무관하게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느냐 등등. 그 다음에 종목은 별도로 보시면 되죠. 개별 이슈가 어떻냐, 성장성은 어떻고 이익은 어떻고 긍정적인 건 뭐고 부정적인 건 뭐냐, 이런 것들 그냥 분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이 또 있으면 여러분들 투자하시겠습니까? 솔직히 HLB를 나는 지금 물려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그거는 단가의 문제인 거지 종목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샀던 게 문제인 거지. 사실 HLB 투자하시는 분들은 1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막 30% 40%는 기본으로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게 맞고, 근데 HLB를 보유하면서 HLB 제약도 보유하고 HLB 테라퓨틱스 생명과학 바이오 글로벌을 하나씩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좀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한 종목으로 그냥 몰아가시든지. 어차피 그룹주 똑같이 움직이는데 왜 그렇게 보유를 하시는 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HLB나 뭐 HLB 제약 이렇게만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어차피 순환구조 방식으로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서 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또 올라갈 때 다 같이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서 뭐 3천, 3천, 4천 이렇게 배팅을 해놨다. 그냥 그걸 한데 모아서 1억으로 몰빵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름 분산 투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HLB 그룹주를 여러 개 들고 계시면은 의미 없어요. 그거는 압축을 시키든 비중을 덜어내서 다른 데 투자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스토리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을 좀 보셔야 되느냐, 지금 똑같은 구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 이거 사실 뭐 반도체도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관세 문제가 좀 있고요. 화학이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의 경기 컨디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미국에 계속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쪽은 계속 지금 공화당이 우위로 올라갈 때마다 빠지고 또 민주당이 올라오면은 다시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조금 속내를 다시 뜯어서 볼 필요는 있는데 아무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때마다 또 방산주들이 움직이는데 꼭 트럼프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신냉전 시대에 살고 있고 탈세계화 시대를 맞이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국가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사 무기에 대한 구매 수요는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산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흐름을 타지 않잖아요. 민간 소비 제품이 아니라 정부에서 소비를
유지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경기에 영향을 타지 않습니다. 나라 지키는 거를 뭐 경기 흐름 보면서 나라 지키지는 않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전쟁하지 말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너 나 나중에 쳐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방산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 그리고 또 특히나 최근에 주도주의 흐름을 가져갔던 거 뭐 전력 인프라, 전력 설비 이쪽은 이미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하기엔 좀 제한적이고,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 방어주의 성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경기의 흐름을 좀 타긴 타죠. 완전 경기 방어라고 보긴 어려워요. 필수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방어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냥 외식 관련된 것들은 약간 사치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방어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이것도 어쨌든 경기 흐름을 분명히 타기는 탄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특히 최근에 선크림 같은 게 미국에서 많이 팔렸는데 여름이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고, 겨울이 되면은 또 수요가 꺾일 수도 있죠. 얘네들을 지금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건 솔직히 말하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과 무관하고 업황 자체가 엄청난 호황기가 온 거 딱 하나 있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조선입니다. 결국엔 조선이에요. 그럼 조선을 가지고서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미국의 정치적인 영향 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받습니다. 뭐 꼭 누가 되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전쟁 같은 걸로 인해서 국가별로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로 인한 운임 상승, 혹은 뭐 친환경적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또 선박에 대한 개조나 신규 구매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 정치적인 것에 대한 영향 받기는 받습니다만 극단적인 배드까지는 아니에요. 무조건 조선업은 안 돼! 라는 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정책은 없고요. 미국 통화정책, 금리는 떨어지면 어때? 너무 좋죠. 조선업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지만 정산을 3차례 나눠서 받습니다. 수주가 들어오면 그 수주 정산을 3차례 나눠서 받아요. 1차로 계약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중도금을 받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배를 띄울 때 이제 잔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배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PF와 같이 결국에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뭐 자본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 당연히 받고요. 자, 다음으로 조선업이 현재 산업이 어떻냐라고 한다면 3년치 이상의 수주가 꽉 차 있죠. 자, 이 말은 즉 수요가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공급을 늘리고 있지는 않아요. 중국도 도크를 더 늘리지는 않고 있고 한국도 도크를 더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이클이잖아요. 호황이 왔다가 불황이 왔다가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과거 호황이 2003년, 2008년도 이때였는데 이 다음으로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한 15년 만에 호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1, 2분기부터 우리나라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흑자를 내기 시작을 했죠. 오늘 HD 현대중공업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 보여줬고 최근 분기 대비해서 가장 높은 실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신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뒤에 차트 보시면 이 힘든 장에 미국 장이 저렇게 폭락을 하는데도 오늘 신고가에 갔습니다. 윗꼬리가 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막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현대중공업 어떻습니까? 굉장히 튼튼하죠. 자, 그래서 지금 조선은 섹터, 산업별로 놓고 봤을 때 너무 좋다. 베스트, 완전 베스트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선업 안에서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수주 증가가 높은 기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일부 수직 계열화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좀 유리한 기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또 다른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요인이 있는 기업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대형주보다는 차라리 중소형주들로 접근을 해서 수익률을 좀 크게 내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 안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정말 많아요. 그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어쨌든 뭐가 됐든 수익은 난다. 자, 그러면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모두 다 해당이 되네요. 포트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돈 벌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선업이 해당이 되겠지만 앞으로 시장 색깔에 따라서 혹은 호황인 섹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코스피에서는 조선, 방산,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약, 이것밖에 오르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잘 버티거나 오르는 게 얘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약은 여러분들 HLB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HLB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계좌가 굉장히 선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조선이나 방산까지 보유하고 있다? 방산은 많이 올라서 지금 신규로 접근은 어렵지만 기존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괜찮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조선도 최근에 만약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부터 접근을 하셨다. 그럼 여러분들 계좌는 지금 엄청 땡땡한 거예요, 사실. 황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포트를 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종목을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자,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왜 구성을 하나요? 리스크라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예요. 분산 투자라는 걸 왜 합니까? 나누어서 담는 게 왜 나누어 담는 거예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잖아요. 한 종목의 비중을 너무 많이 실었을 때 얘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것들로 어느 정도라도 커버를 하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만 살아남고 다른 게 다 안 좋으면 그럼 이거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까? 잘 보세요.
반도체 지금 살 수 있어요? 없죠. 전력 지금 사도 돼요? 부담스럽죠. 음식료 지금 사요? 안 되죠. 화장품 사요? 안 되죠. 근데 조선은 지금 되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은 여기다가 집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집중 투자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몰빵입니다. 근데 몰빵 투자 이러면은 되게 부정적인 것 같죠. 뭔가 막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똑같은데 집중 투자 이러면은 뭔가 되게 승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워딩 차이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또 집중 투자 이러면 한 방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내가 1억 가지고 투자해. 그럼 1억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상황들을 보면서 나눠 사야겠죠. 아무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분산 투자를 한다? 이거는 그럴 시장에서나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같은 시장은 아니에요. 안 먹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섹터는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조선업 아래에 대장주들이 있고 그 밑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소부장 기업이 있듯이 다양한 기자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자재 종목들이 단순하게 조선에만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플랜트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방산까지도 다양하게 수혜를 동시에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로다가 포트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로 인해서 움직일 때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딱 선박으로만 움직일 때 또 얘네들이 또 같이 움직이고 차라리 조선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가 진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고 지금 시장 안 좋다고 다들 곡소리 내고 있는데 조선, 방산, 제약 들고 있는 분들은 계속 해맑아요. 그렇죠? 저희도 오늘 30%대 수익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캡처한 시점인데 지금 30%대 들어갔어요. 현대중공업 계속 보유하고 있죠. 공식적으로는 5월 27일 날 이렇게 추천을 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고 한 주도 안 팔았어요. 방산 보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LIG 넥스원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좀 크기는 크지만 여전히 200%대 수익을 유지하고 있고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신규로는 매수하시면 안 되는데 보유자의 영역 보시는 것처럼 작년 6월 1일부터 47,000원대부터 보유해서 5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팔아야죠. 전량 익절을 다 했고요. 그 뒤에 더 가든지 말든지 300% 먹었으면 됐지 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몇 종목이 안 되지만 이 몇 종목 안 되는 거 가지고서 우리는 계좌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 투자 방식이 정말 뭐 볼품없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힘든 투자를 했나라는 생각이 올 거고 현타가 오실 거예요. 그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년에 종목을 한 4-5번만 사고 팔아도 그거 가지고도 계좌를 더블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러한 가치 투자 베이스가 필요하고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당연히 분석할 것들이 더 많기는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만큼은 좀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물렸다고 들고 있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마이너스 50%든 70%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A라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현재 시장이 이렇다고 하던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던데 그러면 얘는 여기에 대한 피해준가 수혜준가를 매칭을 시켜보란 말이에요. 현재 섹터 산업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호황이라는데 예를 들어 2차전지 이거 불황이라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서 매칭을 해보란 말이야. 그랬을 때 방금 제가 HLB와 조선을 가지고 설명드린 것처럼 적어도 10가지 중에 8가지 이상이 굿이 나와야 된다고. 굿이 배드가 더 많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요 공식과 이 이론을 꼭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지만 현대중공업 어닝 서프라이즈 여기 보시면은 최근 4분기 중에 최대 수치입니다. QOQ 직전 분기 대비해서 800%의 영업이익 증가, YY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0%대, 컨센서스 대비해서 예상치 대비 74.8%의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실적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조선주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덥석 매수를 하면 물렸다고 곡소리 내면서 또 저 원망하겠죠. 2차전지 가지고 지금 제 원망 또 여기저기 들립니다. 그 종목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2차전지 가지고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민망하실 거예요. 자, 조선주도 그래서 오늘 뭐 대장주들은 이렇게 움직임이 좋았지만 아직 좀 덜 간 종목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후방대 기업들, 대장주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수주를 많이 따오면 밑에 기업들 낙수 효과를 보는 것처럼 삼성전자를 보면서 삼성전자 중후방대에
밸류체인 종목들, 소부장 기업들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더 크게 보는 것처럼 조선주도 오히려 지금 이틀 동안 시장이 안 좋아서 살짝 빠진 게 있거든요. 이 종목 딱 한 개 내지 두 개거든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물려있든 상관없습니다. 자신 있어요. 교체를 하셔도 될 만큼의 괜찮은 종목입니다. 요거 갈아탈 수 있게끔 가이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는 당분간 조선에 대해서만 계속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그 중간에 주가 빠지는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주가가 싸지면 싸지는 대로 저렴하다 생각해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보통 다 싫어하시니까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고 괜찮은 거 소개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물려있는 게 뭐 있다 옮기셔도 상관없어요. 그만큼이나 잘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들 싹 다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현대중공업도 제가 10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종목을 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돈 벌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가 오는 게 10건도 안 돼요. 근데 또 이상하게 고점에서 빠지는 종목은 다 들고 있대.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기죠? 자, 지금부터는 집중 투자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딱 한 놈만 제대로 파서 어떻게 계좌가 불어나는지 제가 직접 한번 느낄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장이 생각보다 심할 것 같아요. 뭐 내일 무조건 더 빠진다 이건 아니지만 미국장 중심으로 지금 꺾이는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무조건 호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하락장이 더 깊어지면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A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30%야. 근데 조만간 이런 흐름이면은 신용장고도 위험해요. 신용장고가 지금 20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신용장고가 터지면은 시장 추가적인 폭락 또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30%였던 게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오버하다 보면 또 마이너스 50%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마이너스 30%의 종목이 마이너스 50%를 굳이 찍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처럼 급락장에도 이렇게 나홀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종목 이유가 다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20분 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이런 종목을 보유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 마이너스 30%인 상태에서 교체를 하더라도 적어도 마이너스 50%까지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20%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점점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억을 투자해서 3천만 원 까먹고 7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 7천만 원이 5천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위험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 시나리오에서 굿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굿이라고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적어도 5천으로 빠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7천이 8천이 되고 9천이 돼서 1억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장 무관하게.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회복을 같이 해보실 분들은요,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편하게 연락 주셔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돈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여러분들이 종목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너는 내가 끝까지 한번 품어줄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자, 김 대표 개인 번호 66443303으로 조선이라고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런 분들께는 제가 조선주 정리를 좀 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 실제로 매매를 좀 해보실 분들만 연락을 주세요. 매매 안 할 건데 뭐 굳이 서로 에너지 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내용들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꼭 조선주를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스토리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장착해서 이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